LG엔솔로지 실적 발표했습니다. 제가 어제 제 개인 유튜브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라. 아니 잘 나온 건 잘 나온 건데 왜 디스하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LG엔솔루션의 실적 자체가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첨단세액 공제 AMPC가 4,500 정도 나왔고 AMPC는 한 21% 정도 전기 대비해서 3,700억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25년도 AMPC 가이던스는 2조 원대 초중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AMPC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현재까지 40%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요. LG가 어저께 3,747억 정도 영업이익이면은 만약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AMPC 빼고 나면 지난 4분기 6,900억 적자에 6,100억 적자에서 한 800억대 적자로 감소되는 겁니다. 밑에서 이렇게 검정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를 빼면 돼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보면 2분기,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 적자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AMPC를 제했을 경우에 양극재만 납품을 했을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적자폭 축소될 수 볼 수가 있고 왜 많이 나왔나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어차피 SK증권에서는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실적이 한 그래도 3,400, 3,700 정도 나온 데는 보조금 영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영향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1,400원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GM 쪽도 있고 미국 미시간 쪽에서의 법인 매출 증가도 좀 유효했다. 그런 단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모멘텀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제 3기 공장을 LG엔솔이 다시 떠왔죠. 이런 부분도 좀 공식화된 것도 최근에 보게 되면 김동명 사장 포함, 구광 회장 포함해서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투자한다는 그 피력은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SS 부분에서도 꽤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LG엔솔의 25년도 ESS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이라든지 폴란드 보르츠와프 공장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에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주가는 별로 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LG엔솔의 그러면 장점이 뭐냐? 예, 회사만 놓고 볼 때 장점 이렇게 실적이 조금 안정적으로 잡힌 장점은 뭐냐 하면은 다변화된 매출처라는 단어를 잠깐 사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납품처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제너럴 모터스 GM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죠. 폭스바겐 포드 상용차도 26년부터 들어가고 또 그 독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노스볼트 파산에서 보시다시피 폭스바겐이라든지 여기에 플러스 테슬라 그리고 방위 현대 기아까지 가기 때문에 그 다변화된 고객군이 좀 특징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어저께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제 장이 괜찮았으면은 바로 VI 각이었어요. 그거는 우리 양봉 선생님 생각 아니실까?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정권사들이 있잖아요. 컨센서스는 한 800억 정도까지 봤다고 해요. 그러면 3,700억이면은 그 AMPC 포함입니다. 8배 많이 나온 거거든요. 한 4배 정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3,740억 나왔더니 일부 정권사 기관들이 근데 사실은 그거 컨센서스 1,000억에서 2,000억까지 올라갔었어. 그래도 딱 올라온 거예요. 어제 장만 좋았으면 물론 이런 전제조건이 항상 주식할 땐 아킬레스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수급을 놓고 보면 공매도와 연기금으로 봐봤는데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LG엔솔은 지금 교모하게 공매도 과열에는 안 걸리는데 공매도 비중은 30%대 놓아 있습니다. 아주 영악한 것들이죠. 그들이 아니라 눌러내는 거죠. 많이 안 밀리니까 공매도 과열 지정이 안 걸리는 거예요. 대신 공매도 비중은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40%, 20%, 39%, 20%, 30% 매일 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 자체 영향은 별로 미치지는 않아요. 이거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수급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고 근데 이제 주가가 보게 되면요 36만 원이 최근 이제 고점이었는데 한 3주 기준으로 요 가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제 지켜야 될 가격이 33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보면 최근에 이제 공매도 요 수량을 놓고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가격이 32만 원대부터 3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한 34만 원, 34만 원은 조금 애매하고요. 한 35만 원 언저리까지 가게 되면 공매도 물량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공매도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기존에 들어온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압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는 만약에 공매도 쇼커버를 염두한 LG엔솔의 반등 탄력을 논할 때는 절대 주가 기준으로 한 35만 원 전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올라와서 35만 원대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팔기보다는 조금 더 강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연기금이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매수를 해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는 네이키드 매도와 공매도가 좀 포진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수급이고, 기관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사긴 삽니다. 금융투자 매수는 거의 아마 제가 추정할 때 ETF라든지 아니면 단타 물량으로 좀 추정할 수가 있고요. 진성으로 들어오는 거는 연기금인데, 약간은 연기금이 한 4월 초순에 빠졌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서 2조를 팔았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한 4천억 정도밖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조 파는데 4천억 정도 방어했으니까 방어력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만은 연기금 특성 자체가 워낙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한 매수를 좀 갖고 있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겠고요. 동성화인텍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본행제 기업이고 외국인 지분율은 10.75% 정도인데 이것도 자료 같이 있습니다. 파란선이 외국인 지분율인데 약간은 뭐 주가랑 거의 똑같습니다. 나중에 추적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좀 팍 매도하면 내려가는데 약간 최근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선박하고 LNG 저장 탱크용 초저온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LNG선 수주가 많아지게 되면 동성화인텍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도 상당히 견조했고요. 잠깐 빨리 하고 차트는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닉스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오기를. 꼭 가격보다는 이 정도 실컷 빠지기를, 실컷 빠졌단 말이 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 매도 최근 8조 6천억 팔았지 않습니까?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대한민국에서 8조 6천억의 융단 폭격을 펼쳤거든요. 그 매도 1순위가 누구였냐면 하이닉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기금이 거꾸로 셌을 때 연기금이 매수 1순위는 또 하이닉스가 되는 건데, 물론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크긴 큽니다. 주가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21만 원 대비해서 한 23% 정도가 지금 빠져 있고요. 16만 5천 원인데 어제 NXT에서 대략 16만 8천 원대 올랐습니다. 아마 아침에는 거의 17만 원대 언저리 출발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놓고 보면 이것도 이제 공매도에서 얻어맞은 거거든요. 첫날 공매도 나오고 그 다음날 금지, 3일 연속 다다다 그저께 금지이긴 했는데,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 기술적 반등을 감안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을 반등을 할 때 말이죠. 그럼 두 종목을 후다닥 보면 동성하이텍은 뭐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가 추세에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자리라, 거의 뭐 손절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 저점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지금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두 개 다 LNG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오늘도 아마 오늘 웬만하면 조금 뜰 거라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원래 생각에는 이걸 하이닉스를 기술적 분석을 할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시가라는 게 이런 가격에 오거든요. 20만 원 기준으로 보통 20% 빠지게 되면 16만 원입니다. 예, 16만 원 정도 되게 되는데 이제 21만 원 정도를 잡아버리게 되면 지금 16만 5천 원대가 대략적으로 그 가격대에 있습니다. 물론 이걸 뭐 전저점을 가지고 걷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확 빠졌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많이 오르고 어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2,400 중반 포인트까지는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정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 17만 원 밑에 있다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뭐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격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데스켓 바운스 측면에서의 한 18만 원대 중후반까지의 반등성은 조금 나올 수 있다. 이건 꼭 단기 매매를 말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구간부터는 일정 부분 접근 가능한 영역에 들어와 있다. 시장을 그 누구도 저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기간에 많이 빠진 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생각보다 빨리 강하게 들어온 것이 시장의 습성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